소설 속의 사랑. 중국 황색 소설의 대표작. 육포단. 오늘 소설 속의 사랑은 영화 옥보단 때문에 우리에게는 옥보단이란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중국 황색 소설의 대표작 육포단입니다. 육포단은 청나라 때에 이어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 4대 기서인 금병매와 함께 2대 고전 황색 소설로 꼽히는데, 포단은 부들방석 또는 이불을 뜻하는 말로 육포단을 직역하면 고기방석이 됩니다. 주요 내용은 원나라 때 미양생이라는 청년과 그의 부인인 옥향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막장 애로에서나 나올 법한 상황이 난무하는 소설입니다. 화려한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결말은 좀 허무한데, 보기에 따라서는 이런 결말도 탐욕과 탐닉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모든 걸 내려놓는다는 인과응보와 연결하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90년대에 영어로 번역되어 펜트하우스에 연재되어 대히트를 친 바 있는데, 영어 제목은 섹스 앤 제너로 다짜고짜 해대는 것에 지친 서양 독자들에게 이국적 향기가 새로운 환타지를 제공했다네요. 그럼 소설의 줄거리를 기억에 남는 주요 대사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주색잡기에 여념없는 대갓집 도령인 미양생이 고봉선사라는 고승을 만나면서 시작되는데,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르니 엽색행각을 그만두라는 고봉선사의 말에 미양생은 코웃음을 칩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여자들 뿐이었는데, 어떤 여자도 평범하게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은밀한 부분을 상상하고 살을 섞을 때에 어떤 모습일까를 그려보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양생은 고향으로 내려가 옥향과 결혼을 하고 처갓집에 대릴 사위로 들어가게 되는데,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장인 철비는 미양생에게 1년에 겨우 11만 섹스를 하도록 허락합니다. 예쁘고 순진한 색시를 얻은 이유가 무엇인가? 세욕을 마음껏 즐기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365일 가운데 가문의 규칙에서 허락된 날짜는 겨우 10일뿐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가령 그 10일 동안이나마 낮에 해도 상관없다면 약간 낫겠지만 그것도 안 된다고 했다.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싶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럴 바에는 무엇 때문에 장가를 들었나 싶었다. 무튼 섹스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어서 남자를 두려워하던 옥향에게 미양생은 온갖 테크닉으로 남자를 가르쳐주고 천부적인 재질을 갖고 있던 옥향은 쾌감에 눈을 뜨게 된답니다. 늦게 배운 도둑이 날새는 줄 모른다고 옥향과 미양생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정사를 탐하고 야외에서의 정사까지 즐기게 됩니다. 특히 옥향은 본능이 이끄는 그대로 하고 있을 뿐이었다. 무화경이 따로 없었다. 이곳이 이승이고 그곳이 또한 저승이었다. 살아있어도 죽은 듯했고 죽었어도 살아있었다. 남녀의 정사가 그런 지경일 줄은 몰랐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엄격한 장인에게 들키게 되는데, 미양생은 엽색행각을 계속하기 위해서 자신이 부족해 수양을 쌓으려 간다는 핑계를 대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집을 나간 후 기방등을 돌면서 엽색행각을 계속하던 미양생은 채골륜이라는 검을 도둑과 친해져 의형제를 맺게 되고 포목점 주인인 왕칠의 아내에게 반해 그녀를 노리게 됩니다. 그러나 왕칠의 엄청난 대물을 보고 미양생은 기가 죽는데, 그는 예전부터 자신의 그곳이 너무 자가 컴플렉스였던 바라 온갖 수소문 끝에 말의 거시기를 이식해 천하의 대물을 보유하게 됩니다. 드디어 그가 마지막 힘을 쓰기 시작했을 때 마누라는 거의 기절 직전에 도달해 있었다. 쾌감과 고통이 마주하는 두 가지의 상황이었다. 읽고 남편이 야수처럼 부르짖으며 이를 끝마쳤을 때에야 그녀는 바닥에 완전히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다. 그녀는 죽은 듯 바닥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지상 최대의 거시기를 갖게 된 미양생은 채골륜과 함께 왕칠을 골탕 먹이고 왕칠의 아내와 거창한 거사를 치르는데, 이제까지 남편 왕칠의 거친 섹스만 알던 그녀는 미양생에게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미양생의 손길이 몸에 닿았을 때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을 나타냈다. 그의 손이 몸을 더듬을 때는 가볍게 숨을 몰아쉬기까지 했다. 어깨를 들먹이면서 고개를 젓기도 했다. 남편으로부터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부드러운 애무에 금방 몸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졸지의 아내를 뺏긴 왕칠은 지인들을 데려와 미양생을 때려 죽이려고 하지만 미양생의 옆에 있는 채골륜을 당할 수 없자 돈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해 미양생에게 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 왕칠에게 주변 사람들은 모두 손가락질을 하는데 온갖 수모 속에서 왕칠은 그곳을 떠나고 미양생과 포목점 안주인은 이제 아무런 거르침 없이 그들만의 행사에 매진을 하죠. 그러나 미양생의 역색 행각은 그 후에도 계속되는데 절에서 우연히 보았던 비란이라는 여자를 알게 되고 그녀와 그녀의 동생인 서주를 비롯한 무수한 여자들과 정사를 즐기게 됩니다. 비란이 상자에서 꺼낸 것은 가죽으로 만들어진 채찍이었는데 지금껏 경험한 적이 없는 미양생은 채찍을 보자마자 크게 당황했다. 날 때려요. 그녀의 요구에 미양생은 더욱 크게 놀랐다. 당신이 때리지 않으면 대신 내가 당신을 때리겠어요. 알았어요. 그러나 비란과 서주를 비롯한 일당은 천하의 생녀들로 남자의 기를 빨아먹는 것이 특기인데 미양생은 그녀들에게 완전히 기가 빨려 폭삭 늙어버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미양생이 당하는 성고문은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고무로 된 회전 혓바닥, 회전 장치 고문이나 홍콩 산타 고문 등이 자행됩니다. 이미 미양생은 세격이 사라진 지 오래였으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비란과 서주를 비롯한 많은 벌거벗은 처녀들의 공동 소유물일 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양생의 기운은 바닥나기 시작했다. 그토록 큰 소리 치던 바람둥이였지만 여색의 끊임없는 욕구 앞에서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다만 기운을 탕진당할 뿐이었다. 그의 정기는 하루가 1년인 것처럼 소진되었다. 머지않아 정기가 완전히 고갈되면 미양생은 돌이킬 수 없는 폐인으로 전락할 터였다. 그 중에서 가장 앞권은 미양생에게 거시기를 뺏긴 수컷 말의 짝인 암컷 말과 강제로 수간을 하는 장면인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미양생은 발기부전의 폐인이 되어버리게 된답니다. 한편 고향의 옥향은 미양생이 집을 나간 이후로 남편을 그리워하다 자위에 탐닉하는데 그 현장을 새로운 남자 하인에게 들키고 그 하인이 바로 왕칠이었습니다. 서방님, 지금 이 편지를 무엇으로 쓰는지 아시는지요? 아마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옥향의 한없는 그리움은 그녀를 완전히 음탕하게 만들었다. 옥향은 여러 개의 붓 가운데 가장 크고 대가 굵은 것을 집어들고는 흥분된 표정으로 들여다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옥향은 목욕을 하다 왕칠에게 강간을 당하는데 그 후에도 계속 관계가 이어지면서 강간이 화관이 되고 그의 섹스 노예가 되어버리게 되죠. 결국 왕칠의 아이를 갖게 된 옥향은 왕칠의 유혹에 넘어가 야반 도주를 하지만 왕칠은 그녀를 기방에 팔아 넘겨버린답니다. 옥향은 기방에 팔리면서 유산까지 하게 되는데 원래 타고난 명기였던 옥향은 기방에서 성불구자 치료법을 배우고 기방 주인의 가르침에 일취월장하며 최고의 기녀로 성장하게 된답니다. 구선랑은 옥향의 이름을 추연으로 바꾸고 수련을 시작하도록 했는데 스스로 원한 만큼 힘든 일들을 감수했지만 수련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 동시에 허리의 훈련도 병행시켰다. 두 무릎을 적당히 벌려 굽힌 채 손으로 짚고 몸의 중심을 지탱해야 했다. 그런 상태에서 붓으로는 하반신을 움직여가며 글씨를 써나갔다. 한편 미양생은 다시 포목점으로 돌아오지만 포목점의 안주인은 발기부전이 되어버린 미양생을 내치는데 좌절한 미양생은 어떤 성불구자도 고친다는 취연이라는 기생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미양생은 취연을 찾아가 어느 정도 차도를 보게 되는데 취연은 바로 자신의 아내였던 옥향으로 서로 너무 많이 변해서 알아보지 못했지만 대화를 하다 이 사실을 알게 되죠. 고향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던 아내가 기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미양생은 분노하고 옥향은 자살을 하는데 이에 옥향을 애지중지하던 기방 사람들은 미양생을 반죽음이 되도록 두들겨 패서 내쫓아버리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미양생은 채골륜과 만나지만 채골륜도 자신을 쫓던 협객이랑 싸우다 패배를 해서 양손이 잘린 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양생과 채골륜은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입산을 해서 고봉선사의 제자가 되는데 그곳에 먼저 입산해 고봉선사의 제자가 된 왕칠을 만나게 됩니다. 미양생과 왕칠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는데 이런 둘의 모습을 고봉선사가 씁쓸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영화로 여러 차례 만들어지는 육포단. 이런 육포단 이야기는 홍콩에서 수없이 영화로 만들어지는데 광동어로 옥과 육은 동일한 발음이라서 좀 있어 보이게 육포단에서 옥보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우선 1987년에 제작된 육보단은 원제가 부세풍정회, 영문 제목이
더 카날 수트라 매트이며 1996년에 족본 옥보단으로 제목을 바꿔 재개봉을 했습니다. 족보는 무삭제판이란 뜻이며 보단은 포단의 옛말인데 하번이 감독을 했고 등중곤, 관해산, 정환문 등이 출연했습니다. 1991년에 제작된 옥보단은 원제가 옥포단지 투정보감이며 영문 제목은 섹스 앤 젠인데 오계화, 서금강 등 제법 이름이 알려진 배우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홍콩과 한국에서 대히트를 쳤는데 특히 비디오가 대박을 쳐서 옥보단을 수입한 사람이 경차를 타다 2달 만에 벤츠 S600으로 차를 바꿨을 정도라고 하죠. 이 영화의 주연을 한 서금강은 홍콩의 이대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듬해인 92년에 중국의 미녀 배우 인주핑과 결혼을 하고 이후 주성치 영화에 자주 캐스팅이 되어 스타가 됩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무삭제판도 별로 야한 편이 아니라서 상황 설정은 다양하지만 중요 부위는 노출되지 않았음에도 당시는 야동을 쉽게 볼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이라죠. 1996년에 제작된 옥보단2는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진 대만의 스타 배우 서기가 요염한 자태를 뽐내며 인기를 얻었는데 원제는 옥포단지 옥녀 심경이었습니다. 옥보단3는 양가령, 종진, 동희, 서금강, 식경문 등이 출연했으며 원제는 옥포단 직관이 나요였습니다. 2011년에 제작된 옥보단 3D는 문혁들 늑과 영화 119에서 소개된 바 있는데 중국 본토에서 너무 야하다는 이유로 상영이 금지되어 중국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 홍콩으로 몰려오기도 했답니다. 이 밖에 옥포단지 음행천하 등 6편의 작품은 한국에서 개봉되지 못했는데 그중 4편은 비디오로만 출시가 되었답니다. 또한 한국에서 2012년에 옥보단 2012 천하의 정기법이 개봉되었는데 이 영화는 옥보단 3D의 솔립기가 감독을 했을 뿐 옥보단과는 아무 상관이 없답니다. 한국 수입사에서 이미 한국에서 유명한 옥보단을 갖다 붙인 것인데 96년 비디오로 출시된 교처 사형기 지옥보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에서는 97년에 서울 옥보단, 2019년에 조선 옥보단이란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현대물과 사극 성애물로 옥보단 시리즈와는 전혀 무관한 작품입니다. 한편 야한 칵테일로 옥보단이란 칵테일이 있는데 리큐르 베이스의 칵테일로 이름이 옥보단에서 유래되었답니다. 잔에 가장자리에 설탕을 묻혀두는데 잔 가장자리에 묻은 설탕을 하다 먹는 모습 때문에 야한 칵테일로 통한다고 하네요. 특히 층층이 쌓여있는 모양이 마치 여성의 성기나 유방처럼 보이는데 마가리타 전용 글라스에 칵테일을 담으면 효과가 극대화된답니다. 오늘 소설 속의 사랑은 중국 황색 소설의 대표작 육포단이었습니다.